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마을은 서울과는 다소 떨어진 한적한 지역으로 밤이 되면 어둠이 깔려 깊은 고요함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살고 있는 오래된 단층 주택들이 즐비했죠.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밤에도 끈적거리는 더위가 가시지 않아 사람들을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무더운 어느 날 밤, 마을의 주민들은 더위를 피해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느낌이 돌았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지우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운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멀리서 들려오는 구슬픈 여자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에 의해 들리는 자연의 소리려니 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 소리가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갑작스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워낙 조용한 마을인지라 밤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그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두려움에 지우는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 아래 정원과 길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울음소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우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웃집 담벼락 쪽에서 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웃집은 몇 달 전부터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살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떠난 이후 그 집은 방치되던 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제멋대로 자란 잡초가 가득했고 집은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여 있어 무언가 음산한 기운마저 돌았습니다. 지우는 두려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울음소리는 이제 그 집 뒷마당에서 나오고 있는 듯했습니다. 지우는 목소리를 죽인 채 마당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가 다가갈수록 울음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어떤 이유로 인해 슬픔에 잠긴 사람의 울음처럼. 그 순간 지우는 손전등으로 무언가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여자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하얀 옷을 입고서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소녀.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있었지만 무언가 악몽 가운데에 빠져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뭐지? 이 아이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떤 사고라도 당했나? 하지만 그때 갑작스럽게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향해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듯한 텅 빈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그대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어찌할 줄 몰라 그대로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 순간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깜짝 놀란 지훈이 뒤를 돌아보니 그의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밖에서 뭐하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우는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기 아이가.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지훈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전통이 깊었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몇몇 반만 운영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항상 같은 얼굴들을 만나는 것이 익숙했던 학생들 사이에 어느 날 수상한 전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지호였고 그는 서울에서 이전했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지호는 매우 내성적이고 조용한 학생이었으며 수업 시간 외에는 항상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지호가 전학 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학교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든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일들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일부는 밤마다 복도 끝 방에서 어떠한 흐릿한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빈 교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있는 몇몇 학생들이 방과 후구방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을 때 내부는 먼지에 쌓여 있었고 흐릿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이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고 먼지를 털어내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기장은 20년 전 이 학교에 다녔던 한 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폐쇄적인 성격으로 이내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외로움과 슬픔에 시달리다 결국 그 빈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그 학생의 영혼이 학교에 갇혀 있으며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중 일부는 하룻밤 동안 학교에 머물며 그 영혼을 달래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양초를 켜고 일기장을 가운데 두고 그 영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이 점점 싸늘해졌고 갑자기 중앙에 양초가 꺼졌습니다. 그 순간 으스스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았고 그들은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방을 빠져나왔지만 지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고마워, 나를 알아봐줘서. 그날 이후 지호는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영혼이 드디어 쉴 수 있게 되었는지 학교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이후로 그 빈 교실을 지호의 방이라 부르며 종종 꽃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졸업 후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는 공포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흑암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개가 잦았고 날씨가 흐린 날이면 낮에도 어두운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흑암리는 오래전부터 귀신 저택이라는 별명이 붙은 낡고 오래된 저택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으며 아이들에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곤 했습니다. 이야기는 수년 전 한 대학 동아리의 여름방학 합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포 동아리인 이들은 도시에서 유명한 공포 장소들을 탐방하며 관련 자료를 모으고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전설을 더 깊이 연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흑암리에 있는 귀신 저택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설로만 알고 있던 그 저택에 발을 들여보고자 이들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동아리의 회장인 민수는 적극적으로 흑암리로의 탐방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손으로 그 전설이라 불리는 저택을 조사함으로써 실제 공포의 실체를 밝혀보자고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동아리 멤버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귀신 저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흑암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은 실제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 끝에 자리한 저택은 커다란 철제 대문과 함께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듯 휘어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채 소리 없이 가라앉아 있는 정원과 썩어가는 냄새가 두서없이 풍겨왔습니다. 저택 안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회먹은 낡은 나무 계단은 걸을 때마다 끼익 소리를 냈고 곳곳에 어지러이 널린 오래된 가구들은 마치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명의 멤버들이 그 저택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채연이라는 여학생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서재 속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저택의 마지막 주인이 기록한 듯한 글이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하나같이 이상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인은 매일 밤 누군가가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처음에는 바람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잠결에 누군가 자신의 곁에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꿈속에 나타나 그를 정신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면서 주인은 점점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에는 그가 저택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필체로 그들이 날 데려갈 것이다 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채연은 그 일기장을 다른 동아리원들에게 보여주었고 다들 등골이 오싹함을 느끼며 그 일기가 진짜일지 상의했습니다. 동아리원 중 한 명은 이 일기는 누군가가 재미삼아 남겨둔 것일지도 몰라라고 했지만 다른 한 명은 저택의 기운이 너무 이상하잖아,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느껴지지 않아 라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날 밤 동아리원들은 저택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습니다. 둥그런 거실에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의 수집물과 정보를 공유하며 그날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안개가 짙어져 저택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었을 무렵 갑자기 저택의 빈 벽에서 기괴한 식물의 그림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벽을 타고 천천히 움직이며 특정 모양을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고 이내 닦아내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다른 동아리원들도 당황하며 그 현상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 식물 그림자는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이 저택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도 저택을 빠져나와 흑암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택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지만 저택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두려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들은 저택에서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할 경험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계기로 동아리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동아리원 중 몇 명은 이상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되었고 그 꿈 속에는 항상 그 저택과 그때 봤던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이후로도 흑암리의 저택에 대한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공포썰로 여기저기 퍼져나가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그 저택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가게 된다면 함부로 무엇인가를 남겨두지 말라는 경고가 덧붙여진 채로 말이죠.